자, 15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 자, 재산이 수탁자에게 명의 신탁됐다. 그 말은 재산이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거죠. 즉 여기 이 부동산이 있는데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수탁자 명의라는 거예요. 실질은 누구 건데? 실질은 신탁자 거죠. 자, 신탁자 것인데 수탁자 이름을 빌려온 거예요. 자, 그래서 재산의 처분 기타 권한 행사에 관해서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신탁자에게 허용하였다고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를 가지고 이제 뭐 재산 거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명의를 빌려줬기 때문에, 빌려받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신탁 재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때 수탁자로부터 개별적인 승낙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문서 위조 통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 명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받았기 때문에. 자, 지배인,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지배인은 권한이 있는 자입니다. 즉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위조, 변조, 작용모형을 못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줄에 위조나 작용모형죄 된다 틀렸습니다. 3번입니다. 자, 공무원인 피고인이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담당자를 기망해서 공문서를 완성하면 뭐가 됩니까? 결재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조죄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자, 문서를 위조했죠. 스캔 떴습니다. 그래서 파일로 메일로 전송을 했습니다. 행사죄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16번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3번입니다. 1번 사진을 바꾸어 붙이는 방법이다. 그래서 국제운전면허증이 유효기간이 경과했다. 경과했기 때문에 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되었겠죠. 자, 그렇더라도 발급 권한 있는 자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오신키 하기에 충분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다면 위조 문서죄, 문서 위조죄의 문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신키 할 정도이면 되는 거예요. 자, 승낙이 없었다면 변조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죠. 자, 3번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자, 의사의 반환은 전자기록을 작성했을 때 위작에 이것도 포함된다 그랬죠. 그래서 위작에는 무형위조, 유형위조를 모두 포함한다 그 말입니다. 자, 4번. 자,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전세계약서 원본을 스캔 떠서 복사해서 보증금액을 공란으로 만든 다음에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보증금액을 사실과 달리 기재하죠. 자, 그래서 정을 모르는 자에게 교부를 하였다면 자, 일단 여기까지 달리 기재한 부분은 뭐가 됩니까? 사문서 변조죄가 되는 거죠. 변조죄. 그렇죠? 자, 문서 한 장을 보증금액을 공란으로 한 다음에 출력을 했습니다. 이거 앞에서 약간 설명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증금액란만 공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출력을 해서 그 금액을 이제 적는 거죠. 숫자만 바꾸는 겁니다. 숫자가 없던 것을 숫자를 기재해 넣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성이 유지됨으로 변조죄가 되는 것이고 계약서 원본은 진정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변조죄가 됩니다. 그리고 정을 모르는 자에게 교부했기 때문에 행사죄가 되는 것이죠. 사무소 위조나 불실 기재가 성립한 후, 즉 기수가 된 이후입니다. 사후에 뭐뭐뭐뭐뭐 하게 되었다 손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하등 영향이 없죠. 빠꾸 후진 없다 했습니다. 17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1번에 본인이 직접 출두한 바 없어요. 근데 마치 직접 신청해서 발급받은 것처럼 기재하였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이죠. 허위입니다. 허위. 자, 2번 거짓된 기재가 없기 때문에 허위 작성죄가 되지 않죠. 그와 같은 잘못이 공무원 고의에 의한 것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사망했다, 생존하고 있다, 그 문서가 작성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내용의 문서에 관해서 사망자의 명시자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 손치더라도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위조죄 됩니다. X.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이 문서에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거나 그 점을 전제로 해서 작성되었다고 한다면 함부로 아버지 이름 쓰면 안 되지.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승낙했을 거야. 아이 그건 네 생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위조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집에 말씀드렸죠. 권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위조, 변조, 작용목적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조나 사문서 작용목이나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죠. 자, 이사들이 그 참석 및 의결권에 관한 행사에 관한 권한을 갑에게 위임했다는 거죠. 자, 이사들이 실제로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참석해서 의결한 것처럼 갑이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면 사문서 위조가 되지는 않는다. 왜?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허위 사문서 작성죄는 없잖아요. 권한 있는 자이고요. 권한 있는 자가 한 것은 위조죄가 되지 않습니다. 18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이미지는 문서가 아니죠. 담당 공무원 나와 있습니다. 자, 계약입니다. 자, 비공무원인 영양사를 명의를 위조해서 검수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할지라도 위조죄가 되지는 않죠. 공문서 위조죄가 되지는 않죠. 이게 공문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약에 있어 작성한 것이 공문서는 아니다. 자, 3번. 두 통을 작성하고 한 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마지막 줄에 권한 없이 가피라고 그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면 위조가 되는 게 아니라 변조죠. 변조. 동일성이 유지가 되는 부분, 약간 가필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일성이 유지가 되므로 변조가 됩니다. 공급받는 자란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재했다는 거죠. 이건 사문서 위조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되려면 명의를 위조해야 돼, 명의. 근데 이거는 문서의 내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19번.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도 전자기록으로 보죠. 틀렸습니다. 자, 사실관계에 거짓이 없다 했으므로 성립이 부정되죠. 틀렸습니다.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나와 있죠. 이것은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사업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공정주소 원본 등에서 말하는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1번. 타인의 주민증을 습득한 자가 이동전화 핸드폰 가게에 가서 가입 신청을 했다는 거죠. 죄가 안 된다 했습니다. 부실사실이란 권리 의무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했을 때를 부실기재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허위 작성과는 약간 다른 말입니다. 동그라미. 자, 디귿도 동그라미. 20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1번입니다. 자, 사용과는 없는 자가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다. 이게 무슨 거지? 핸드폰 가게에 가서 이동전화 가입 신청했던 그 사건입니다. 부정사죄 안 되죠. 2번.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행사죄가 될 수는 없지만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를 했을 때는 행사죄가 될 수가 있죠. 3번. 풀었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는 진정 성립된 것이고 일시를 바꾼 것은 동일성이 유지가 되므로 변조다라고 말씀드렸고 강제 통용력을 갖지 아니하므로
이것은 통용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거래 대가 지급 수단이 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유통이 안 된다는 걸 말하죠. 유통 X를 말합니다. 그러면 통용도 안 되고 유통도 안 되니 결국 이것은 뭐다? 따라서 결국 통화죄로 처벌될 수가 없다 이거지. 통화죄로 처벌될 수 없으니 뭘 검토를 해봐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통화죄와 문서죄는 특별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먼저 검토해 보는 거예요. 통화를 먼저 검토를 해보고 통화가 부정될 때에 한해서 문서죄를 검토한다는 겁니다. 그래 통화는 문서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 사실관계에서 통화죄가 안 되니까요. 뭘 검토해? 그치? 나와 있네. 통화죄가 안 되니까 뭘 검토해? 문서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옳은 지문입니다. 자, 21번. 옳은 것은 그랬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이미지는 문서가 아니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원본 스캔 떠서 공란으로 만든 다음에 출력을 했죠. 그리고 나서 금액을 변조합니다. 팩스로 보내죠. 그럼 뭐가 돼요? 사문서 변조가 되고 팩스로 보내는 것은 행사죄가 되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자, 이건 복합문서죠. 그래서 이제 공문서와 사문서가 결합된 것인데 여기서 교사 명의 부분은 사문서로 봅니다. 그렇죠? 학교장 의견하는 공문서로 보지만 교사 명의 부분은 사적인 내용을 썼기 때문에 사문서로 봅니다. 자, 허위 진단서 작성죄.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 그리고 진실에 반한다는 점 이것이 주관적 객관 요건으로 필요할 때 구비가 될 때 본죄가 되는 거죠. 허위 명의 작성이라 할지라도 오신케 할 정도가 된다면 유가증권 위조죄가 될 수 있습니다. 틀렸네요. 자, 22번.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형법은 사문서의 경우에 무형 위조만을 처벌한다. 아닙니다. 유형 위조를 처벌합니다. 근데 무형 위조가 딱 하나가 있어. 그게 허위 진단서 작성죄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무형 위조를 처벌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자, 공무원인 의사라 했으므로 허위 공문서 작성죄만 되죠. 진단서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상상적도 안 됩니다. 3번. 위작이란 유형 위조, 무형 위조 모두 포함한다 했기 때문에 여기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랬죠. 권한 받은 사람이죠. 이것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4번. A 회사 대표이사 갑이 B 회사 대표이사 을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두 대표회사 업무 처리를 합니다. 야, 능력도 좋네요. 두 회사를 대표이사 업무를 처리합니다. 근데 여기서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 했단 말이죠. 포괄적 위임. 즉 이것은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 행위로서 위조나 그 작용범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자, 볼게요. 여기서 자, B 회사 명의 부분 나오죠. 지금 이 사람은 갑은 A 회사 대표입니다. B 회사 대표가 아니고 근데 B 회사로부터 지금 포괄적 위임을 받은 거란 말이죠. 이때 이 B 회사 명의 부분은 을의 개별적 구체적 위임이나 승낙 없는 행위로서 사문서 위조 등이 되지만 이거 앞에서 했지. 그러니까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문서 작성할 때는 개별적 구체적 위임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앞에서. 근데 지금 이게 없잖아요. 이게 없는 경우에는 여기 죄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이 죄가 일단 끊고 A 회사 명의는 내가 A 회사 대표인데 그쵸? 이 A 회사 명의 부분은 죄가 되지 않는 거죠. 그 B 회사 부분만 걸리는 거야 지금. 그쵸? 이런 판례도 알아두시고. 그래서 죄가 되는 부분은 B 회사 명의 부분입니다. 이것은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 행위가 된다. A 회사는 아니고.
자, 23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사례 한번 읽어봅니다. 이거 어떤 문제지? 해경 문제네요. 자, 한 달 전에 이미 사망했습니다. 쭉 읽어보세요. 뭐 운전면허증이나 수표가 있었다. 융비를 사용했다.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사진을 붙이되 재발급 신청을 하였고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받았다. 그쵸? 일단 끊고 자,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으니 자신이 아닌 A 이름으로 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자, 보겠습니다. 야, 해경시험 이런 것도 내네요. 자, 1번입니다. 요 문제는요. 요 문제는 그 경찰직 외에는 타직료를 보지 마세요. 타직료 이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검찰직이라든지 이런 쪽 안 나오고 승진도 이렇게 잘 안 나올걸? 저 간부 시험에 경위 공채라든지 경찰 채용이라든지 경찰대 편입이라든지 그런 직렬만 준비하시면 요 꼭 보시고 나머지 그 외 직렬들은 안 봐도 됩니다. 승진도 이렇게 잘 안 나옵니다. 승진하시는 분들은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세모입니다. 승진하시는 분들은 자, 갑이 경찰관에게 제시한 A명의 운전면허증은 공문서 부정 행사죄가 되죠? 틀렸습니다. 2번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을 이용해서 운전면허증 재발급받았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죄의 간접이 된다.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담당 공무원이라고. 이 담당 공무원은 권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뭘 못한다? 위조라는 것 못하고요. 변조라는 거 못하고요. 자격모형이라는 걸 일체 못해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은 위조죄가 안 된다. 위조죄가 안 된다고. 자, 3번. 자, 권한 없이 A명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신청하였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다. 위조가 되죠. 그치? 여기 신청서에 자기 사진을 붙였기 때문에 동일성을 상실시켰죠. 동일성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변조는 아니고 위조가 될 뿐입니다. 4번 대장은 불실기재죄의 객체가 못 됩니다. 틀렸습니다. 좋은 문제네. 좋은 문제인데 어디서 베껴온 건 아니지? 하도 의심이 들어서 해경 시험. 근데 해경 간부 시험은 가끔씩은 좋은 문제가 있어요. 자,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2번. A 주민증을 이용해서 이름과 사진을 종이로 가리고서 복사기로 복사 떴다. 의뢰 인적사항과 주소 발급 일자를 기재해서 덮어쓰기 하고 다시 복사 떴다. 그러니까 전혀 별개의 주민증 사본을 만들어냈습니다. 요 사본을 만들어냈다고요. 요때 요 사본은 객체가 될 수 있을까? 됩니다. 문서죄는 됩니다. 근데 유가증권은 안 돼요. 유가증권은 원본만 됩니다. 자, 2번 가죠. 자, 이것도 했죠. 가입신청서를 스캔 떠가지고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 메일로 전송한 것도 행사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틀렸습니다. 물론 여기 파일은 문서죄의 문서가 아닌 건 맞아요. 맞지만 지금 원래 사실관계는 여기 두 번째 줄까지잖아요. 그렇지? 두 번째 줄까지인데 당연히 스캔 떠서 메일 보낸 것은 행사죄가 될 수 있습니다. 행사죄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뭐 세 번째 줄 때문에 뭐 헷갈리지 마세요. 일부러 여러분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원문도 그렇게 돼 있지만 불실 기재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진실에 반해서 쓰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지 파일은 문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쵸?